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현상입니다. 네, 주말 영상 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시장이 최근 들어서 이제 계속해서 기간 조정 중입니다. 지난주에 저희 또 국고초에서 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기간 조정이 조금 더 좀 이어질 것이다. 그죠? 네. 특히 오늘 살펴드릴 내용 중에서 사실 요거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이었죠. 최근에 이제 미국 국채 금리는 10년물이 4.3을 넘어섰고요. 그리고 또 다시 좀 밀리기도 하고 아직 고공행진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당장 꺾기 사항은 아닌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그 외의 것들을 좀 쭉 한번 좀 시장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 시간은 이제 그림을 그려보는 시간으로 한번 가져보시고요. 최근에 약세장이 계속해서 되고 있고 이번 주 시장이 굉장히 좀 흉흉했습니다. 변동이 커지고 하지만 그 끝단에는 늘 반전의 어떤 분위기가 만들어졌었고 또 오늘 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또 전화위복의 어떤 기회도 만들어질 수 있겠다. 증시는 지금 기간 조정입니다. 기간 조정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시간과의 싸움을 계속 하고 있다라는 거 되겠죠. 그래서 이제 약세장에 시장이 어떻게 될 것 같다. 특히 오늘 좀 얘기할 거는 그 증시 분기점은 언제쯤 될 것 같냐. 이 얘기를 오늘 시황편에서 여러분들이 좀 잘 들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잠시만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 주목할 종목군들 몇 가지 좀 섹터별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는 저희 태블릿 PC 이번에 이벤트를 좀 진행하고 있는데 요것도 마저 좀 설명할 테니까 요거는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뒷부분에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선 요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이제 미증시예요. 최근에 지금 많이 내려오고 있죠. 나스닥이 거의 지금 1개월 정도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조정의 시작은 어디였느냐, 지난번에 우리 나스닥 100 리밸런싱, 특별 리밸런싱 그 시점 있지 않습니까? 그 언저리부터 계속해서 부담스러운 내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좀 빠지고 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걸 좀 정리해보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 왜 떨어지느냐? 자, 금리.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할 수도 있다. 왜냐? 우리는 모두 금리를 추가로 인상할 거라는 기대는 하진 않고 있죠. 물론 한 번 올려봐야 한 번이죠. 근데 그 자체가 어차피 9월은 스킵할 거고 11월에 가면 그때까지 불확실성이 있을 수 있다. 물론 이것이 신선하진 않습니다. 자, 두 번째, 최근에 이제 미국 신용등급 강등 이외에 지방은행들,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대형은행들까지 피치가 경고하고 나섰던 이런 흐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채 금리 급등하고 있죠. 국채 가격이 떨어진다라는 얘기죠. 국채 발행을 늘릴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신용등급 강등에, 그죠? 영향으로 내다 팔 거 아닙니까? 그죠? 채권금리 당연히 올라가는 것이고요. 중국도 마찬가지. 중국 굉장히 어렵죠. 미국 채권은 국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걔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죠? 채권 매도.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종합적인, 그 다음에 실적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분기 실적이 S&P 500으로 보게 되면 거의 80%가 다 실적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재료를 이제 반영한 거죠. 재료 노출이 된 거죠. 그러면 3분기는 2분기 대비해서 더 서프라이즈 할까? 그렇지 않다면 이제 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여기에 이제 중국 발았죠. 오늘 헝다. 자, 중국 헝다그룹이 미국 법원에다 파산보호 신청을 했다라는 소식도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뭐 이런 내용인데요. 그죠? 사실은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컨트리 가든이에요. 자, 이것도 잠시 뒤에 제가 좀 한번 종합적으로 한번 점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 보기 전에 우선 몇 가지 한번 살펴드리고 보도록 할 텐데, 첫 번째는 지금 달러 인덱스하고요. 10년물. 자, 이거 잠깐 한번 보시게 되면 10년물 국채 금리를 보시게 되면 이렇습니다. 지금 이제 4.21, 그죠? 4.21입니다. 이게 이제 보시게 되면 어디까지 올랐었냐면 4.3,
4.32까지 올랐었고요. 이게 지난번에 그 상단은 사실은 등중에 좀 넘어서기도 했고요. 한번 넘어섰다가 다시 좀 밀리긴 했는데, 야 그럼 이거 당장 꺼질 거야? 그럴 것 같진 않고, 이 고공행진이 당분간 조금 이어질 수도 있겠다. 그러면 여기 문제가 됐던 여기 이 부분에서, 그죠? 네, 문제가 됐던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살펴볼 부분 있습니다. 예. 피치가 자 여기죠, 그죠? 그다음 달러는 지금 여기까지 올라왔고요. 뭐 104 언저리입니다. 미국 국가 신용등급을 강등했다. 그리고 지방은행도 신용등급 강등하겠다라고 그러죠. 근데 여기에 JP 모건을 추가해 갖고, 그죠? 다운그레이드할, 그죠? 그것을 경고했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번 주에 발표된 미국 소매 판매라든지 산업 생산, 너무 좋았어요. 이것도 문제예요. 미국 경기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애틀랜타 연준 3분기 GDP 나오는 무려 5.8%까지 반등을 한다. 자, 이거는 어떻게 보냐면 경기가 좀 죽어야 인플레이션도 꺾이고 하는 건데 말이죠. 경기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당장 이번에 그 FOMC 7월 26일이었죠? 7월 26일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실 전달에 이제 7월 FOMC에서 사실 의사록은 공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어떤 내용이 담겼느냐? 거기에 이제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Significant Upside Risk라고 그래갖고, 이거는 심각한 업사이드 리스크를 여전히 가지고 있다. 또 하나는 코어 인플레이션. 그 연준은 아무래도 이 코어 인플레이션을, 그죠? 근원 물가를 이제 중요하게 본다라고 하죠. 이게 여기에 예시라는 아직이라는. 그리고 사실은 경기 침체로 가야 긴축이 마무리되는 건데, 여기 뭐라고 노모 리세션이라고 했습니다. 경기 침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당장 9월에는 금리를 안 올리겠지만 11월에는 무려 36%나 금리를 한 번 더 올릴 수 있다. 물론 그게 모든 악재가 되지 않아요. 아무튼 지금 미국 경기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보면 인플레이션이 2% 목표로 가기에는 시간이 좀 걸릴 것이고, 고용시장이 여전히 상당히 타이트하다라는 것도 악재가 됐던 거죠. 자, 그런데 여기 중국발 리스크가 있습니다. 자, 이 10년물은 단기간에는 꺾일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정도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중국 한번 볼까요? 중국 경기. 자, 중국이 상당히 문제입니다. 여기서 이번에 이제 중국 소매 판매를 한번 보시게 되면, 지난 4월에 연간으로는 18.4였습니다. 그 5월에는 12.7이었고요. 그게 6월 되니까 3.1로 떨어집니다. 오랜 시간 동안 코로나 때문에 막아놨던, 그리고 리오프닝을 시작했는데 실제로 보게 되니까 4월, 5월, 6월이 완전히 급격하게, 그래서 6월에는 3.1%였고요. 이번 7월에는 2.5%로 주저앉습니다. 예상치 4% 하회하고, 불과 4월에는 18.4였는데 불과 몇 달 만입니까? 그죠? 3, 4개월 만에 엄청난 속도로 내려앉고 있습니다. 산업 생산도 5.6에서 4월 5.6이었죠. 지금 3.7로 떨어졌고, 얘네들 지금 청년 실업률 난리 났죠. 그죠? 21.3%. 전달에 이제는 발표를 중단한다고 합니다. 자, 최근에 MLF 1년물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는데, 조만간에 중국은 금리를 내릴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근데 이게 뭐가 중요하냐? 자, 지금 중국은 미국하고 떨어뜨려 놓을 수는 없어요. 미중 간의 스패권 싸움도 이루어지고 싸움을 하고는 있지만, 그죠? 여전히 중국은 미국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리고 이번 주에 이제 보시게 된 부동산, 좀 전에 헝다도 얘기 드렸지만, 사실 헝다는 예측이 됐던 내용이 있기 때문에, 사실 뭐 그렇게 크게 시장에서 무슨 악재로 뭐 반영된 건 아니라고 봐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죠? 헝다 파산 보호 신청은 어느 정도 예상된 수준으로
보시고 채무 변제 시한 확보를 위한 그런 조치, 뭐 당연한 조치였다. 자, 문제는 이제 컨트리 가든입니다. 그 다음에 시노오션 이자 상환에 실패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더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얘네들이 위안화로 부채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외화 단기 부채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달러 부채를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번 주에 주요 해외 IB들이 중국의 성장률을 그죠? 또 조정을 한다, 하향을 한다, 그죠? 자, 그런데 이제 보시게 되면 여기를 좀 주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시장에서는 중국이 더 나빠질, 그러면 뭐 여기서 더 나빠질 거는 얼마나 정도 될 것 같아, 그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국은 이제 금리를 내릴 거고, 그죠? 그리고 지준율 인하, 부동산 규제 완화, 부동산 업체, 부동산 시장에 대한 핀셋 정책이 시작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중국에 대한 어떤 경기 기대감이 거의 바닥까지 떨어져 있고요, 그죠? 그래서 지금까지 어떤 중국발 우려가 시장에는 영향을 줬지만 추가적으로는 좀 제한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 다만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다음 주 8월 24일에 잭슨홀 미팅이 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잭슨홀 미팅이 있습니다. 8월 24일. 근데 제가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이 잭슨홀 미팅이 분기점이 좀 시장의 분기점 역할 될 수 있겠다. 왜냐하면 이 파월도 좀 다소 좀 뭐라 그럴까, 도비시한 분위기로 좀 바뀌지 않을까. 왜냐하면 상당히 매파적 긴축 발언이, 그죠? 조금 수그러들을 왜 중국이 워낙 안 좋으니까요, 그죠? 자,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게 되면 국내 증시는, 자, 이 코스피입니다. 지난 대략 한 3주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8월 들어서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가 대략 한 2668포인트고 여기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봐야겠죠. 달러하고 아까 국채금리 10년물짜리 보여드렸으니까 이번에는 달러하고요, 환율 한번 보자고요. 당장 달러는 조금 더 강세로 갈 가능성이 좀 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104에서 105선 라인이라고 보여져요. 이 정도가 막히는 선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막히는 선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우리 환율 1340에서 1350 이 구간이 일단 막히는 자리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는 예를 들어서 환율은 이렇게 올랐고 거꾸로 우리 주식시장은 이렇게 떨어졌고 외국인들은 계속 매도했고, 하지만 시장의 저점은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이런 분위기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늘 극단적인 상황이 만들어졌었고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시장은 드라마틱하게 반전의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 파란색, 제가 한번 박스를 보면 이게 다 조정 구간이었습니다. 빨간색, 이건 그 이후에 시장이 돌아선 겁니다. 우리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골디락스 장세라고. 다만 여기에 중국발 악재도 새롭게 나타났고, 그죠? 그 다음 미국이 부채 한도 늘리고, 또 그 다음에 하면서 국채 발행을 더 늘릴 것이고, 미국 신용등급 강등되고, 중국 경기 너무 안 좋으니까 중국이 가지고 있던 국채도 좀 팔고, 그죠? 이러면서 국채 금리가 급등을 하고, 이런 거는 그 외적인 변수였는데 반영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시장이 좀 빠졌지만 이렇게 돌아설 것이다. 다만 V자로 돌아설 것이냐, 그렇게 보이진 않고, 제가 볼 때는 이 구간대에서 대략 지수는 2450에서 대략 한 2000 얼마입니까? 여기가 2500 한 10, 20 정도 되는 이 구간에서 치고받는 자리가 될 것이다. 빠지면 돌리고, 예를 들어서 이날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목요일날 어떻게 하셨습니까? 목요일날 장중에 엄청난 급락이 있었습니다. 이때는 2300개 넘는 종목이 막 급락을 했는데, 저는 여기가 하단 존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단 존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전 ETF 전략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레버리지나 이런 것들, 이 레버리지 자리 해야 될 자리 아니냐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코스닥 코스닥 시장은
목요일 날 돌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코스닥에서는 에코프로 BM 얘네들이에요. 근데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야간 반상에서 에코프로 BM이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자리까지 내려오기는 했다 이렇게. 그래서 요 자리 구간에서 어떤 반전의 어떤 분위기를 좀 만들 수 있는, 그래서 주가 반등이 좀 이루어지면서 이런 흐름이라면 지수 반등 나오겠다. 그런데 아무래도 시장 전반으로 눌려 있고, 그 다음에 2차전지 쪽은 여전히 좀 무겁고, 하지만 충분히 이미 한 1개월 정도 가격 조정 강하게 받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또 다시 움직일 수도 있는 그런 흐름이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지수 하단은 이렇게 좀 놓고 보자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있고요. 예, 지수 하단. 지금 당장에는 시장이 상당한 약세장을 보여주고 있지만, 증시 분기점은,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분기점은 9월 FOMC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8월 24일에 있을 잭슨홀, 그때가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시장이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이번에 파월이 기존보다 더 강한 매파적인 어떤 발언들, 이거는 아마 다 같이 죽자라는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죠? 예. 왜냐하면 여기서 사실 채권 금리가 더 막 급등하는 거 상당히 부담스럽죠. 가격 폭락하는 것이고. 그러면 던지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자, 뭐 이런 것도 될 것이고요. 다만 이제 미국 경기가 너무 좋다라는 거. 그죠? 그래, 시간이 좀 필요한, 그런 감안해 보면 이 시장은 지금은 기간 조정으로 좀 흘러갈 것이다. 이전에 보면 대략 한 여기가 이렇게 두 번의 저점 만들면서 대략 한 1개월 정도 조정 보였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뭐 쌍바닥을 좀 만드는 이런 흐름, 저점 만들고 나서 좀 반등 나오다가 또 좀 밀려서 대략 여기서 한 2주 정도 헤맸어요. 이런 흐름도 예상이 되지만 조금 옆으로 기간 조정으로 흘러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사실 이 지수 때부터는 너무 부담스럽게 갖는 것보다는, 그죠? 대략 하단선은 이 정도.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거는 코덱스 레버리지입니다. 저는 이번 주 코덱스 레버리지를 목요일부터 받아내시라고, 목요일날 장중에 막 급락했잖아요. 코스피는 마이너스 3.3%나 폭락을 했는데 받아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받아치라고, 모아가시라고. 뭐 이 정도는 그냥 얘기해드려도 되지 뭐, 그죠? 그래서 받아치라고. 아니, ETF 레버리지 하시는 분들은 정말 극단적인 상황에 사는 거예요. 여기 맞고요, 여기 맞고요, 여기도 맞고요, 여기도 맞는 겁니다. 그죠? 그 얘기는 여기서부터는 추격 매도를 좀 자제하고, 그죠? 시장의 저점을 만드는 거, 그리고 분위기 변화가 만들어지는 거를 차근히 좀 보셔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좀 특징적인 애들 중에서 SK 하이닉스가 사실 좀 눈에 띄었습니다. 하단선을 밟고 일어났고요. 한미 반도체가 급등을 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수소 어닐링, HPSP, 요런 쪽도 좀 반등이 나오는, 그래서 반도체 쪽은 전체적으로는 좀 반등의 흐름을 이렇게 좀 보였다, 이렇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합병 소식이 있었죠.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주가가 하단이에요, 바닥이에요. 당장 이제 합병 가격 따져보면 주가가 여기서 뭐 아주 드라마틱하게 뭐 폭등을 한다거나 그러진 않겠지만, 합병 이후의 시너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 결국에는 숫자, 실적이 바뀌게 될 것이고, 우리가 제약바이오주들, 예를 들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기준으로 해서 지난 3월 달에도 바닥을 얘기했던 게 55,000원이고요. 여기 6만원대도 바닥이라고 그랬고요. 여기 65,000원대도 바닥이고, 전 7만원도 바닥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어떤 식으로 가져야 되느냐? 길게 가져야 된다. 2024년에는, 올해는 금리를 내리지 않겠지만 내년부터는, 초부터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죠. 금리 인하기에 그동안에 2년 반 정도, 거의 2년 이상을 죽였던 제약바이오 라인이 바닥 탈출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좀 길게 가주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2차전지 쪽에서 실리콘 음극재 있습니다. 제가 뻐꾸기 주식에도 좀 남겨드리긴 했는데, 음극재 관련한 종목군들이 좀 주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얘기 들었죠. 시간이 조금 지나게 되면 음극재, 실리콘 음극재 시장이 커지게 될 것이다. 그죠? 아무래도 뭐 배터리 수명도 그렇고, 특히 충전 시간도, 그죠? 상당히 단축되고 말이죠. 그래서 더 이상은 예를 들어서 뭐라고 될까요?
그 어느 정도 하이니켈 양극재 있죠? 하이니켈 양극재 용량은 한계에 다다랐다. 결국에는 주행거리 늘리고 성능 늘리고 충전시간 급속히 단축하고 하려면 음극재로 실리콘 사용하는 실리콘 음극재 시장이 커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잘 보시게 되면 이번 주에 제이오 같은 종목도 이렇게 해서 양 이틀 반등 나왔는데, 보시면은 이 정도 가격대가 뭐 이런 다중바다가 만들고 있어요. 앞서 에코프로, BM도 이제 2차전 쪽에서 어떤 분위기, 에코프로 결국엔 걔들이 올라야 코스닥이 오르는데, 지난번에 우리 나노 신소재 있었잖아요. 자, 이런 자리 매수 의견 드렸고 여기 고점 만들고 또 좀 빠졌는데 최근에 주가가 상당히 견조하게 14만원대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시 움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요거 한번 얘기해볼까? 큐렉소. 이 큐렉소는 이번에 보면은 그 의료 로봇 뭐 37개 국가에서 인허가를 획득했고 판매도 이제 가능하게 되었다. 근데 사실 큐렉소는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더 주목받는 회사잖아요. 아마 이번에 최대한 뽑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매매나 수익 매매 하시는 분들이 지난 고점 돌파에 대한 어떤 이런 기대감,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구간은 다시 접근해 봐야 되는 구간이라고 의견을 좀 드리고 있고요. 해외에서도 주목받는다. 그래서 이 수술용 로봇이지 않습니까? 인공관절이나 척추 수술 로봇, 이런 쪽 의료용 로봇 쪽은 여전히 좀 주목받게 될 것이다. 당장 반도체나 다른 섹터에서 크게 2차전지나 시장에 또 주도력이 나오지 않는다면 기본적으로 이 시장에서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종목 장세에 대한 어떤 제한적 종목 장세가 계속 이어질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기에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화장품이나 면세점이나 중국주들도 좀 올랐는데 좀 물량이 좀 나왔고요. 다만 이번 주 월요일날 제가 완급 조절하실 분들은 좀 완급 조절하시고 나머지는 끌고 가시라고 그랬는데, 결국에는 긴 싸움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전체적으로 한번 좀 정리해보면 지금 시장은 이유는 이제 충분히 설명드렸고, 하단은 저는 이쯤을 보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 예. 그래서 여기에서는 항상 이렇게 급락할 때 제가 이 뭡니까 하단 지수대에 대한 자리들을 이렇게 만드는데 제시를 해드리는데, 대략 뭐 이때도 그랬고요, 이때도 그랬고요, 이때도 그랬고요,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략 한 이번에 이쯤 정도 되지 않을까. 아직 악재가 다 해소되지는 않았지만 이런 분위기로 가지 않을까, 예,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 이것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저희 태블릿 PC 또 이번에 구매를 또 같이 해주셨어요. 저희 이 태블릿 PC 잠깐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정품이고, 지금 이 태블릿 PC에는 저희가 수급박스 6강 넣어놓은 거 이제 여기 다 들어가고요. 이번에 8월 29일날 심화 교육을 합니다. 핵심적인 내용들만 꼭꼭 집어가지고 강의를 드릴 거고 Q&A도 진행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개별적으로 제가 또 강의를 집어놓은 게 있어요. 수급박스도 여기서 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태블릿 PC 가지고 계시면 뭐 이것저것 많이 사용하실 수도 있고, 네이버로 검색해보니까 대략 한 30만원 정도대 초반대에서 구매하실 수 있더라고요. 출고가는 뭐 36만원 정도 하더라고요. 이거는 64기가의 와이파이 전용이고요. 10.5인치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심화학습 교육 성공 수급박스 교육했잖아요. 그거 심화학습 교육이에요. 그래서 그 패키지 교육 구매하시는 분들은 요거 머니탭 태블릿 PC 드리고 강의 이 안으로 다 넣어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황금 배팅 서비스 수급박스도 4개월, 이것도 4개월 다 서비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8월 20일까지는 사전 예약 특가로 진행을 하고요. 이번에 우리 200대 준비를 했잖아요. 또 상당히 좀 주문이 많이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이건 1688-3071으로 관심 있는 분들은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